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 노세환입니다. 박수를 좀 쳐주세요. 제가 처음 어디서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남자분이신데 카이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전화했을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강연을 해달라는 말에 과학자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쓸모있는 얘기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쓸모있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거 그냥 좀 보여드리고 맨날 쓸모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니 좀 쓸모없는 거를 보여드리면 좀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에 하던 것들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커피를 못 먹게 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은 머리가 나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에 나왔다고. 뉴스에서 어릴 때는 커피 먹으면 머리 나빠지니까 우리 아들 머리 좋아져야지. 절대 커피를 마시면 안 돼. 라고 얘기해서 제가 저도 나름 착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그때가 그 스타벅스가 처음 막 우리나라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이걸 딱 맛을 봤는데 정말 너무 별색인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지금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안 마시면은 하루 시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커피 마셨을 때 어떤 그런 프레셔를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컵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커피에 이제 그냥 이름 붙이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20년, 20여 년 동안, 우리 20년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건 어떤 거였을까? 뭐가 우리 엄마에게 그 아들을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20년을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9시 뉴스의 힘이구나. 뉴스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다들 그렇게 믿는 것들, 그 미디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미디어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세상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약간 부탁하게 보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거 보고 이거 좀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먹었죠. 잊어먹고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집에서 혼자 BBC에서 만든 지구온난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각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봤겠죠. 너무 스펙타클하게 잘 만들고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무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딱 끄면서 한 1시간쯤이나 지났을까? 사실 지구온난화는 내 머릿속에 있지가 않더라고요. 당장 이번 달에 내가 카드값과 월급날이 돼가는데 내 월급을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벌써 저 세상으로 가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어요. 캔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가끔 넣죠, 그죠? 저만 넣는 거 아니죠? 가끔 넣는데 그러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게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던지가 않아요. 이것들에 대한 의식은 사실은 내가 과연 인지하고선 컨트롤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물점 아니야. 옛날에 우리 엄마가 당했던 거랑 난 똑같이 당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구온난화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일단 내가 죽을 때까지 지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이것들이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끼겠다가도 또 어느 순간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건 뭐였냐면은 그게 사진입니다. 제가 실제 과일을 가지고 페인트통에 담궜다 뺀 상태로 그 상태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하기 시작했냐면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뭔가 사건이 벌어지거나 현장을 기록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사진을 찍죠. 증거물로 차 사고 나면 사진 찍습니다. 일단 사진 찍어서 보험회사에 줘야죠. 사진을 찍는데 그런 매체를 가지고 가장 비현실적인 비주얼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게 이 작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나나를 페인트에 담궜다 빼서 전부 하얀색이 됐을 때 사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이 전시를 봤던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포토샵 했어요 였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디지털적인 미니플레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것들을 낚싯줄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중에 포토샵으로 낚싯줄 주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지만 뒤에 쇠포를 달아가지고요. 앞에다가 이 오브제를 걸고 이 쇠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최대한 디지털로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장 현실을 기록하기 좋은 매체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 이런 작업들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다른 문제들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과들 다 이렇게 그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술학원에 가면은 그렇게 과일 가게를 왜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과일 가게를 그리면 과일 가게에 사과는 빠질 수가 없죠. 저런 사과들을 박스에 가득해서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에 까만 꼭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저 사과가 빨간 사과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떨쳐버리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사실 사과를 실제로 보시면 특히나 부사 이런 사과들을 보면 사실 저렇게 빨간색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미제 사과쯤 돼야 그래도 좀 빨갛고. 그런데 이 사과들, 우리가 항상 사과를 빨간 사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과가 정말 빨간색이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걸 가짜처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사과도 역시 이제 빨간 페인트에 담그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렌지가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렌지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건 물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감에 주황색에 오렌지색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렌지들은 사실 알까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저렇게 물감 레이블 위에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알까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 다른 데서 보는 오렌지색은 지가 오렌지도 아닌데 오렌지색으로 불리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이 오렌지를 오렌지색으로 만든 건 사실 오렌지가 아니고 물감회사의 어떤 정책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동안 저 주황색은 오렌지색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도 참 바나나 노란색으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바나나를 아무리 봐도 노란색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바나나를 따로따로 띄어서 그 부분을 색깔을 이제 디지털로 딱 잡아내서 컴퓨터에서 열어보면은 이 색깔이 거의 레몬색에 가까운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란색으로 바나나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바나나 노랗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성에서 하는 이제 그 당시 포항미술관이었는데요. 그 미술관에 이제 방학 숙제 때문에 엄마랑 같이 갔던 생각이 납니다. 갔는데 되게 큰 백자가 굉장히 큰 유리 진열장 안에 들어있고 밑에 국보라고 써있더라고요. 국보라고 써있었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국보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되게 좋아 보여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그리고 책에서 봤는데 그 곡선미 그리고 그 하얀 빛깔은 우리나라의 역사랑도 뗄 수 없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야 한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선 제가 어느 날 인사동에 갔거든요. 인사동에 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중국 분들이 만드신 백자들이 인사동에 되게 싼 가격으로 길거리에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내가 전에 봤던 미술관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한 예술품일까? 혹은 걔가 그 미술관에 그 진열장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여전히 난 걔를 국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장 내 주변에서 늘 보는 싼 그릇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늘 시켜 먹던 짜장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집 그릇들을 마구 이렇게 우리 짜장면을 먹고 이것들 막 쌓아서 이제 가져가시게끔 해놓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를 봤더니 얘가 아까 그 진열장에 다시 들어가도 잘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이 뭐 때문에 이런 권위를 갖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얘들을 미술관에 가져다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집 그릇들을 뭐 그럴듯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런 뭔가 작품을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되는 다이 위에 그릇들을 올려놓고 사진들, 자, 여기 벽에 걸려있는 것들이 그 사진들인데요. 이 그릇들을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냐면 백자들을 실제로 촬영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짜장면집 그릇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시를 딱 열었더니 지인들이 마구 찾아왔어요. 지인들이 찾아와서 아니, 루 선생 이제 도예도 하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들이 짜장면 그릇처럼 보이기가 참 힘들다는 사실. 제가 저것들을 저런 세팅으로 촬영을 하는 순간 저것들은 더 이상 짜장면집 그릇이라고 인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 그릇들은요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제가 저 그릇들을 찍기 위해서 온갖 그릇 가게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뒤지고 다녔는데 그릇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릇들을 한 번씩 싹 봤더니 어느 식당에 가던 내가 아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들, 이 그릇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그 그릇들의 밸류를 달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그 밸류를 다르게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장종지예요. 우리 중국집에 가시면 이제 간장이랑 식초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그릇들이고, 탕수육 소자, 짬뽕 국물이거든요. 이렇게 짜장면집 그릇들을 가지고 한번 교육에 대한 문제, 내가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걔들을 그렇게 봐야 되고 이게 이렇게 보여지더라도 내가 바로 볼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고 보니 더 개인적인 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사실은 저는
슈퍼에 가서 생수를 사 먹을 때 삼다수만 먹거든요.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입맛이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아무 식당에서 밥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삼다수, 제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저의 예민함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내가 이것들을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삼다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판을 만들었어요. 판을 만들어서 물들을 따릅니다. 이물 저물을 다 따른 다음에 전 눈을 가리고 이걸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를 아무리 해도 제가 삼다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줄 알았는데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민함들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누구나 우리 자기 블로그에 맛집 하나씩은 올리시잖아요. 페이스북에 어디 갔다 오시면 다들 찍고 올리시잖아요. 아까 점심에도 되게 많은 과학자분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또 찍으시더라고요. 올리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그런 부분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강요받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생수,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의 생수를 볼 때마다 이것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더니 36개가 되더라고요. 36개의 생수, 이 작품의 제목은요, 36개의 생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저의 오만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여러분들은 어떤 오만함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다들 전시를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그 정도 맞출 수 있었어. 근데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런 결과물로 이 작품을 끝을 냈는데요. 이것들은 뭐냐면요. 아까 이 작품들의 위, 상단에서 이것들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 시험관의 주둥이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한 거예요. 이 시험관들 안에는 전부 다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초점을 주둥이에 맞췄더니 물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물들을 우리가 물들 안에 있는 것들의 퀄리티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고 저 물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에, 그 용기에 되어 있는 레이블에 우리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상적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파프리카인데요. 저 파프리카를 똑같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저것들은 실리콘으로 몰드를 떠갖고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고 일단 저것들이 이론상으로는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저걸 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파프리카. 근데 보는 사람들은 저걸 보고선 자기가 예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저것의 차이점들을 찾아내려고 억지로라도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르잖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도대체 뭐 한다고 이런 짓을 했어. 근데 그 태도가 무엇이든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태도를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은 저를 20년 동안 커피를 못 마시게 했던 우리 아홉시뉴스와 그리고 짜장면집 그릇들을 보면서 진짜 백자 혹은 나의 신작이 도예라고 믿게 만들었던 관중들과 그리고 우리 수많은 생수들 중에 생수를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모두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것들을 인지하고 접해야 되는지 혹은
그냥 여과 없이 접하고 있는 것들이 혹은 판단 없이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